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신지식인 김춘수입니다. 법인 컨설팅에서 절세 전략과 출고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 소각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국세청에서는 조세 회피로 간주하여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판명하였습니다. 주식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은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 배우자한테 비과세에 해당하는 6억만큼의 주식을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는 그 주식을 그 법인한테 팔고 그 법인은 그 주식을 소각하는 게 주식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일련의 과정을 조세 회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국세청은 이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를 과세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법령을 부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증여 6억 비과세를 부인해야 됩니다. 상증세법에 있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증여하는 금액 중에서 6억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과세관청이 조세 회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이 상증세법에 나와 있는 배우자 간의 증여 6억에 대해서 부인해야 됩니다. 과거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됐을 때 모두 이 법을 적용해서 신고하거나 납부했던 것이 지금 부인하게 되면 큰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상법 규정을 부인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을 자유롭게 허용을 했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 외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14일 상법이 개정이 돼서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조세 회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이 상법 규정을 부인해야 합리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증여 2월 과세입니다.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법령입니다. 최초 부동산을 취득한 배우자가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을 경우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5년 이내에 양도를 했었을 때는 처음에 취득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지만 5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 가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를 주식으로만 변경하면 똑같습니다. 처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그 배우자한테 6억에 대한 거를 증여를 하고 그 증여한 거를 법인한테 양도를 하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똑같은 법령으로 시행이 되었던 부동산 증여 2월 과세를 같이 부인해야 됩니다. 때문에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조세 회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세청이 그렇다면 왜 조세 회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실행 과정은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실행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한 사람과 자금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 과세로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법인에 대해서 조세 회피로 간주하여서 과세를 한 사례가 이와 똑같습니다. 이 조세심판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전에 촬영한 위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 자금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할 경우에는 조세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그 자금을 사용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6억에 대한 해석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증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증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외에 남편과 아내가 통장으로 주고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통장으로 주고받은 모든 금액을 증여라고 판명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일시적으로 빌린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증빙은 각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떤 가정은 생활비를 지급하는 날짜를 기점으로 거의 잔액이 없다라고 하면 그 모든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먼저 500만 원을 저축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사용해서 잔액이 없는 경우 또는 마지막에 잔액이 고정적으로 매월 500만 원씩 남는 경우에는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6억까지 했을 경우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주식을 증여한 시점부터 과거 10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은 통장 금액에 대해서 증빙하지 못한다면 그 통장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명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입니다. 모든 거래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에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보충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인에 유리하거나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서 고평가를 했거나 저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 거래 전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주식 취득 절차입니다.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주식 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 절차가 있지만 아직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과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조세 회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올바로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 절차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정확하게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의도한 대로 과세로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기 주식 취득 절차를 무시한 경우나 그 관련 서류의 취득 목적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세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한 목적이 소각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보유나 또는 재발행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을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즉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진행을 할 때 주권을 발행을 하고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주가 10,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5,000주는 취득가액이 10,000원이었고 2,000주는 취득가액이 40,000원이었고 3,000주는 취득가액이 9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주주가 3,000주에 대한 주식을 90,000원에 양도했을 경우 이 주주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에서는 언제 취득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취득한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면 이 3,000주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 9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이라고 판명을 해서 차액 8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정리를 하면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에 대해서 조세 회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증여 6억 한도. 두 번째, 자기 주식 취득이나 처분. 세 번째, 부동산 2월 과세에 대한 3개의 법령은 부인할 수는 없고 다만 실행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그 자금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 두 번째, 비과세 6억에 대한 해석에서 혹시 배우자 간에 통장으로 주고받은 현금이 있는지. 세 번째,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 네 번째, 자기 주식 취득 절차. 다섯 번째, 취득 목적을 누락한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주권 발행을 하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 자체가 부인되어서 조세 회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 자체를 조세 회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실행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실행을 조세 회피로 간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알고 숙지한다면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은 법인 컨설팅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